하시는 분 힘드신데 시켜 먹었다고. 그죠, 그죠. 근데 제 배가 시켜 먹으라는 어떻게 너무 치킨이 먹고 싶었어. 고생한 나에게 치킨. 너 내가 쌍욕 먹었어. 쌍욕. 넌 네 생각만 한다고. 어쩐지 네 표정이 안 좋으시요. 더 비디오폰에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 이렇게 표정 다 나오잖아요. 그때는 좀 눈 잘 많이 안 왔을 때였어. 나름대로. 네, 신경 끄시고 표정 보니까 더 이상 그냥 소비를 하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거 왜 하냐면은요. 우리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 그냥 중간중간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오는 편도 아니고 잘 나오는 편도 아니고 근데 한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요. 나오면 틀리는 거. 메인 매출 전표라는 곳에서. 참고로 요 간주 공급 혹시나 여러분들 이쪽 분야 이쪽 분야 위로 가시지 않나, 세무이급, 세무일급, 재경관리사 이런 것들 있죠. 하실 때 여기 있는 간주 공급 출제 1순위예요. 실기에서도 마찬가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대로 잡고 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대로 잡고 가시면 나중에 이제 세무이급 여러분들이 세무이급 이상이 이제 우리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취업하실 때 맞죠? 나중에 세무이급 오시면 이게 그대로 나와요. 응용돼서. 알죠? 그래서 피곤하시더라도 참으세요. 오늘 어차피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 거의 메인 매출 전표 좀 대부분 하니까. 자, 보시죠. 여기 간주 공급이라는 거 할게요. 거의 나중도 같이 이제 대비하자면 별표는 여러분들 2개짜리예요. 일단 실기 대비하시고 말 문제는 여기 진짜 많이 봐요. 말 문제. 씹으려 볼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사실 안 나오길 바라십니다. 두 분이 딱 안 나오셨다. 저 못 나오겠으면 했을 때. 야, 씨. 그죠? 나머지 5분만 제발, 그렇게. 그죠? 한분 나오시는 순간, 아이씨. 예전에 그런 거 있거든요. 어떤 적이 있었었냐면, 예전에 이제 저녁반이었는데,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다른 한 5분이었는데, 4분은 못 나오신다고 한 거야. 왜냐면 거의 끝날 때쯤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한분이 나오셔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딱 해서, 제가 해서 이제 민밥을 깔았지.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 되게 연세 드신 분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오늘 수업 좀 할게요. 네. 오늘 근데 이렇게 날씨 안 좋은데 오셨네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눈치 채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집에. 그쵸. 근데 그거를, 그럼 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야 되는데, 어머니, 그니까요. 저희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하게, 소원이 제가 저기 A 강의장이 바로, 원장님 그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아이고. 저 수업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 흩었지만, 네, 그분이, 죄송해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차마 문자로 못하고. 죄송해요, 여러분. 농담이고요. 네, 농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어차피 연기하더라도 좀 힘든 게 그때 제가 이제 세무 1급 대타를 띄어야 돼가지고 힘들어요. 그것도 저희 선생님 한 분이 결혼 준비를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좀 바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마 오늘 수업 취소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대신대로 대타를 들어가야 돼가지고 저도 돈 벌어야 되니까. 자, 보실게요. 아무튼 여기 중요하다. 자,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세법 하시다 보면 앞으로 이제 저 어저께도 이미 했었죠. 간주, 임대료 막 이런 거. 그렇죠. 제일 승질 나는 게 요 간주라는 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해 볼게요. 자, 더러운 말이 간주라는 건 항상 뒤가 아니에요. 어저께 간주 임대료도 임대료가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거 아니었는데 임대료로 간주했죠. 그럼 여긴 해볼게요. 실제로 공급, 처분한 거 아니에요. 됐죠? 공급, 처분한 건 아닌데 세법에서 처분한 것으로 무조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승질나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세법은 세금 부과가 목적이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뭐냐면,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부가가치세 하실 때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여러분 매입세 공제가 되려면 뭐 세금 계산서 받는 거 논의를 하고,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되려면 반드시 뭐 어디에 써야 돼요? 과세 사업에 써야죠. 과세 사업에.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대백화점이라 해볼게요. 만약에 현대백화점에서 로봇 청소기를 산 거예요? 그럼 로봇 청소기를 살 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로봇 청소기를 소비자한테 팔아야 돼요. 로봇 소비자를 소비자한테 팔면 매출세 갖다 낼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돼야죠.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과세 사업에 실제로 사용할 때 공제 주는 게 이론상 맞아요. 맞죠? 근데 매입세 공제는 회사가 하는 거예요? 세무서가 하는 거예요? 세무서가, 회사가, 나 매입세 공제. 이거 미친놈인 거예요. 세무서가 하는 겁니다. 세무공무원이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럼 세무공무원은 현대백화점이 로봇 청소기를 실제로 팔아야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공무원 일을 못 합니다. 가가지고, 여기 현대백화점에서 이렇게 봐야 돼. 봐가지고, 팔았다. 휴, 매입세 공제.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세무공무원을 왜 해? 그러면 나 자기감 느끼게 보면서 나는 도대체 세무공무원 시험을 왜 봤지? 그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과세 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가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사용할지를 세무공무원이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과세 사업자 있죠. 과세 사업자가 당연히 과세가 되는 재화야 되는 거예요. 면세 재화는 안 돼. 과세 사업자가 로봇 청소기가 과세가 되겠죠? 과세. 예. 과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매입하잖아요. 하면 과세 사업에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취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했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게 왜 나왔겠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만약에 로봇 청소기를 실제로 팔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쏘쏘 행복한 회차죠. 행복한 회차는 뭐야?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맨날 기출문제 회차 그래가지고. 회차는 뭐니? 서로 간에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세무서도 믿음을 줬고, 그 믿음에 현대백화점도 저도 당신의 믿음에 부합하겠어요. 그럼 싸울 일 없잖아. 맞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이 로봇 청소기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야, 너무 이게, 로봇 청소기 막 비싼 거 100만 원 넘는다면서요. 맞죠? 되게 좋다고 하던데? 어디서 추천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달라고 했는데, 거부하시더라고요. 수강생 한 분이. 재미없어? 티 많구나, 진짜로. 고기 막 끄덕이. 자, 아무튼, 수강생분들 사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짓을 저 많이 합니다. 신고하지 말라고 뒤에 꼭 붙여야죠. 아무튼, 어디까지 했지? 항상, 죄송해요. 항상 드립 치다가 제가 어디까지, 진짜 어디까지 했어요? 로봇 청소. 팔아서. 거기까지 썼죠? 잠깐 끊겼는데, 의식 흐름이? 자, 로봇 청소기를 팔았어. 그렇죠. 로봇 청소기를 팔면 서로 간에 쏘쏘 행복한데 로봇 청소기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봇 청소기를 자기 집 청소하는 쓴 거예요. 막. 그 매출세액을 낸다, 안 낸다? 낸다고? 자기 집 청소하는데? 막 하면서, 우리 집에 매출했으니까 매출세. 그런 분은 잘 없다. 맞죠? 그러면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안 내. 근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만 미리 해준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 입장에서 괘씸한 거예요. 오빠, 난 오빠를 믿었거든? 무시하지 마. 세무서가 만약 현대백화점이 오빠라고 오빠잖아. 진짜 반응 안 해줄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재밌게 수업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맞죠? 수강평에도 맨날 재미없다는 소리 듣는데. 자, 오빠를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 오빠 배신한 거잖아. 이해되세요? 오빠를 믿었어. 무슨, 우리가 과세서를 쓸 거라고 오빠를 믿었는데, 오빠가 자기 총산 써버린 거예요. 세무세세 뿔나지. 왜 뿔나요? 매입세 공제만 해주고 매출세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세수익?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 맞죠? 그래서 당초에 약속을 어겼으니까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 간주공급이에요. 취지? 아셨죠?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번에, 왜 안 나와? 뭐야? 이벤트인가?
아, 그렇지, 깜짝이야. 자, 그래서 이 자기 생산 취득재화는 뜻이 뭐냐면, 당초에 우리 이거예요. 과세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산하거나 취득하면 매입세 공제를 처음부터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어떤 시기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생산 취득재화라고 불러요.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자, 보셔요. 자, 이때 로봇 청소기를 산 거예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현대백화점에서 1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매입세 10원을 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줬는데, 그러면 이제 매입세 공제를 세무서 입장에서, 그래, 현대백화점이 로봇 청소기 샀으니까 로봇 청소기를 소비자한테 팔아서 매출세액 내겠지? 라고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10원 미리 해준 거예요. 됐죠? 여태까지. 예. 자, 그런데 갑자기 2기 때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불공제용, 우리 어저께 불공제 5개 배웠죠? 뭐 있었어요? 그죠. 그걸로 외우셔도 돼. 텔레토비가 면접을 보면 불공제, 텔레토비가 면접을 봤는데 업무와 무관한 불공제. 그죠. 그래서 접, 토비. 그죠. 그래서 면세사업, 접 대비. 그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렇지. 예, 잘한다. 비용, 소형승용. 자, 업무 무관 5개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쓴 거예요. 지금 제가 사례 든 게 뭐예요? 그죠.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자기 집 청소하는 거 업무와 관련 없잖아. 맞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용도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맞죠? 조심해야 돼. 여러분, 불공제하고 간주공급은 달라요. 불공제는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가 안 돼야 불공제인 거예요. 근데 얘는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야, 미리. 받아놓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당초에 요 매입세 공제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지. 왜냐면 매출세액을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해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매입세액을 우리 추징은 추가 징수한다라는 거예요. 추징한다 이런 말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추징을 해야 돼. 추징을 해야 되는데 자고로 요거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이게 저도 들은 거예요. 1980년대에 만들어졌대요. 그럼 1980년대면 정말 옛날이고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의 만들어질 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즘 만들어진 세법, 부가가치세법은 당초에 매출 쪽에서 잘못되면 매출에서 건드리고요. 매입 쪽에서 잘못되면 매입 쪽에서 건드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입세액이 잘못됐으니까 매입 쪽에서 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법을 예전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냐면 매입세액을 추징할 때 매출세액을 토해내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매출세액을 이렇게 운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매출세액을 내야 되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어저께 제가 영세율 할 때도 여러분 영예세율로 과세 이랬을 때 여러분들 뻥 쳤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영예세율로 과세. 근데 그게 왜 그랬어요? 매입세 공제, 수출의 역군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 매출세액이 과세가 돼야,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일단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 법문구에 끼워 맞춰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법은 다 그래. 세법은 법문구에 끼워 맞춰줘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해주려면. 그래서 영예세율로 넌 과세가 됐으니까 일단 매출액이 과세가 된 건 맞으니 돌려주겠다라는 거라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 어저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반드시 재화나 용역을 처분해야 되는, 이건 처분한 게 아니거든, 다. 자기 청소하는 게 무슨 처분이야. 남한테 공급한 것도 아니고. 맞죠? 근데 법문구에서는 과세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려면 반드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된다. 이 문장에 맞춰야 과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네가 재화를 공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면 법문구에 끼워 맞췄잖아요. 끼워 맞췄으니까 과세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좀 힘들지만. 원래 당초에 잘못된 세액은 10원이잖아요. 그럼 10원이 잘못됐으니까 얼마 토해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원.
근데 여러분 10원 그냥 그대로 토해내게 하면 이 짓을 가끔씩 하겠지. 맞죠? 그럼 좀 제재하려면 좀 더 토해내게 해야 제재인 거잖아. 이런 걸 못 하겠지.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쓰는 거. 맞죠? 그래서 얼마로 토해내게 하냐면 시가로 토해내게 해요. 시가의 10%.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주고 샀냐면 100원 주고 샀잖아요. 그렇죠? 100원 주고 샀죠. 근데 얘가 시가가 150원짜리면 150원에 10% 곱한 15원을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았던 것보다 더 토해내. 이 짓을 못하게. 아셨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용도로 쓰게 되면 너 그거 토해내게 하겠다. 실제로 처분한 건 아니지만 처분한 걸로 봐가지고 토해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느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이게 간주공급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게 좀 직감이 되실 거예요. 제목도 외우셔야 돼요. 자, 하나씩 뭐야? 왜 얘가 나와? 여기서 왜 잘못했구나. 자, 여기요. 자, 해볼게요. 첫 번째, 면세 사업의 전용. 그럼 전용이 뭐예요? 전용? 바꿨다? 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면세버스는 뭐냐? 죄송합니다. 오늘 신나서. 왜냐면 아침반도 수업 없고 저녁반도 없어. 알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회계급 때 손익의 이연 배우잖아요. 성급 비용에서 거기 많이 틀렸거든. 어저께 또 기출문제 나왔어. 다음 중 손익의 이연이 아닌 것을 많이 틀린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응용을 했지. 여러분 이게 수업의 이연이라고. 아니야, 여러분 표정이 안 좋지 않았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깨달음 얻은 거야. 그분. 농담 아니에요. 표정이. 아니 왜 표정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거짓말인데 진짜로 여러분들 막 표정이 환해졌단 말이야. 그냥 할게요. 안 믿는 눈치인데? 그죠? 이해를 이렇게 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항상. 자, 보시면. 자, 우리 어저께 시내버스는 과세 면세. 그죠? 전세버스는 과세. 그 뭐냐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 기계장치를 1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맞죠? 그리고 매입세 10원을 줬어. 10%니까. 근데 이거를 왜 줬냐면은요, 내가 어떤 기계냐면 전세 버스를 정비하는 기계. 그렇죠? 그럼 전세 버스를 정비하면 얘는 뭐에 기여하는 거예요? 전세 버스 매출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저께 과세 사업에 써야 된다라는 거 직접적으로 써도 되지만 해당 사업에 과세 사업에 쓰는 용도에 간접적으로 기여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기계 장치를 100원 주고 샀고 매입세를 10원 부담했어요.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전세버스를 정비하는 기계를 샀다고? 그럼 전세버스를 운전하면 전세버스 매출에 기여하는데 전세버스는 과세 사업이니까 입장료를 모임을 받을 때 네가 매출세액을 받을 거고 그럼 세무서에 갖다 낼 거니까 매입세 공제 10원 미리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새끼가 이 기계를요 뭐로 바꿨냐면 시내버스를 정비하는 용도로 기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시내버스를 정비하면 이 기계는 어떤 매출에 기여하는 거예요? 시내버스 매출에. 그럼 시내버스는 면세니까 운임받을 때 부가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근데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은 못 걷잖아요. 맞죠? 전용 요걸로 바꿔버렸으니까. 근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해줘버린 거예요. 그럼 세수의 손실이 발생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계장치를 우리가 시내버스 정비하는 용도로 썼죠. 실제로는. 맞죠? 하지만 이걸 우리가 법문구에 끼워 맞춰야 과세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기계를 우리가 실제로 그냥 처분 안 했지만 기계를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해야 과세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라는 거예요. 이 뒤는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전용. 뭐냐면 우리 어저께 영업용은 매입세 공제, 영업용은 여러분들 괜찮다라고 했죠. 매입세 공제된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현대차 있죠? 현대차가요. 자동차 부품 있죠? 자동차 부품을 정비하는 기계를 100원 주고 샀대요. 그리고 매입세 10원 부담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왜? 현대차는 차를 팔 거거든. 그럼 이 자동차가 만약에 제네시스다라고 하면은 이건 제네시스 부품을 우리가 정비하는 거고. 정비라고 해야 돼? 부품을 조립이나 이런 거, 기계가 조립하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제네시스를 팔면 과세 매출세 낼 거니까 매입세 공제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차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줬다? 그래서 환급까지 해준 거예요. 알죠? 근데 갑자기 제네시스 사장님이, 거기 현대차 사장님이, 아유, 우리 데이트용도. 바람피셔, 데이트용도 사장님이면 있겠지, 부인이 원래는. 그죠? 근데 요즘, 죄송해요, 그만할게. 사장님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분들 받고, 이걸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럼 사장님이 매출세액 내요? 안 내지. 그럼 사장님이 데이트하면서 나 매출세액 내야 돼. 안 내요? 근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 이 자동차를 데이트 용도로 썼지? 팔지 않았죠? 근데 실제로 이 자동차를, 이 제네시스를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봐요. 그냥 간주해서 토해내라 라는 나쁜 놈의 새끼야. 이렇게. 오케이? 좀만 참아봐요, 여러분들. 자, 가로 3번 개인적 공급. 아까 그거예요. 매입세 공제 미리 받고 이번에 사장님이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쓴 거예요. 아까 현대백화점 사장님. 아셨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매입세 공제만 미리 받고 매출세가 안 낼 거네. 아니에요.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썼으니까. 그럼 실제로는 이 청소기를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썼지만 이걸 어떻게 저 뭐예요? 눈 치우는 기계인가? 그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로봇 청소기를 실제로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썼죠. 그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로봇 청소기를 외부에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과세를 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다만, 여기 잘 보셔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건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 우리 간주 공급은 공급한 걸로 봐서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건 과세를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알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거.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뭔지 아시죠? 맞죠? 이걸 공짜로 주지 돈 안 받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건 여러분들 우리 일하라고 준 거예요? 데이트하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일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매출 창출에 기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매출 창출에 기여한다라는 건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 작업복 이런 것들 하고 일을 하면 매출할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을 세액에 요게 기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매출할 때. 맞죠? 그럼 매입세 공제하는 건 괜찮다. 그 다음 이런 거. 직장 체육비. 뭔지 아시? 야유회 같은 거. 직장 연회비. 맞죠? 그래서 체육비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직장 연회비. 여기서 연회는 그 연회가 아니에요. 사내 연회 그런 거 말고. 표정 안 좋으시다. 그치, 미안해요. 회식 같은 거. 맞죠? 회식 같은 거. 또 이거는 종업원들 사기를 보통 하실 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선생님, 저는 여러분 내가 뭐 사기가 떨어지는데요. 그런 거 말고, 알죠? 공리후생비 성격. 알죠? 그럼 요거는 뭐 네가 야유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체육대회 가가지고 공짜로 줬대. 그러면 이건 종업원들이 이렇게 만약에 로봇 청소기 받으면 열심히 일할 일 할 거 아니야. 맞죠?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직원 있죠? 직원 1인당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는 괜찮아요. 조심하실 게 10만원 넘어가면 때려버리고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명절이나 그때 있잖아요. 아니면 결혼 하실 때 사장님이 선물, 돈으로 좀 괜찮아요. 돈으로. 그렇죠? 돈은 제왕 아니니까. 근데 사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로봇 청소기를 선물해 준 거예요. 미안해,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로봇 청소기한테 가질래? 그죠? 집 청소 잘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엄밀히 얘기한 복리후생 성격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이걸 제재하지 않으면, 막 사장님이 우리, 만약에 요 직원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재벌 3세야. 직원이. 그럴 수 있잖아. 재벌 3세인데,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평사원을 안 치잖아요. 현실에서 바로 이사를 안 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직원들, 나랑 사적인 친분이 있는 직원들한테 막 얼마짜리 줄 수 있어? 막 1억짜리 줄 수 있겠지. 이거 제재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눈을 뜨세요. 자, 그래서 10만 원 이내에 여러분 우리 시험 1주 남았는데 다 됐죠? 미안해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 걸 꼭 해야 되네 해야 돼. 안 그러면 예, 이게 나중엔 저한테 고마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승질 나겠지만 그렇죠? 표정 보니까 안 고마운데? 자 여기 자 사업상 증여 여기가 실기용이에요. 여기가 실기. 무조건 여기만 내면 실기로는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가 나와 얘가. 자 뭐냐 이거예요. 사업상 증여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니까 여기가 접대한 거예요. 접대. 아까로 따지면 로봇 청소기를 사장님한테 준 거래처 사장님한테 이 로봇 청소기 되게 잘 돌아간다고 하죠. 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했다라는 건 뭐냐면 경품 행사를 통해 준 거예요. 그냥 로봇 청소기. 네 2등 당첨되셨네요. 자 로봇 청소기 드릴게요. 이렇게 했죠. 그럼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왜냐면 매입세 공제 현대백화점 미리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처 사장님한테 줘요. 로봇 청소기. 거래처 사장님이 로봇 청소기 주면서 사장님 매출세액 좀 주세요. 그럼 사장님은 매출세액을 줘요? 뺨을 줘요? 그래서 뺨을 주겠지. 뭐 로봇 청소기를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부가세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틀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거래처 사장님한테 줬죠. 근데 이걸 우리가 과세하려면 재화를 공급했다라고 법문구에 끼워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로봇 청소기를 사장님, 거래처 사장님한테 처분한 것으로 봐요. 아셨죠? 그렇게 해야 돼. 법문구 끼워 맞춰야 돼, 무조건. 알죠? 아니면은 그 경품에 당첨되신 분한테 처분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제가 방금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거둘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간주 공급이라고 배웠는데, 자, 부가세 좀 주시면 안 돼요. 뺨 맞는다면서. 그러면 이거는 누구 돈을 낼까요? 원래 우리 어저께까지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거래징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하는 간주공급은 거래징수 못해요. 뺨 맞는다고. 그럼 누구 돈을 내요? 내 돈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메인 매출 전표에 띄울 때 중요한 게 이건 내가 간주공급에 걸리면 그 간주 공급한 놈이 부가가치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 많이 중요할걸? 아셨죠? 진짜 여기서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사장님이 이제 견본품이 나온 거예요. 뭐 새로운 견본품? 그렇죠? 견본품이 나왔는데 그 견본품 대가 안 받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하나 좀 견본품 하나 나왔는데 요거 하나 좀 한번 써보실래요? 하고 공짜로 준 거예요. 맞죠? 아니면 이것도 괜찮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홈플러스 같은 데 가보면 시식 있죠? 시식할 때 돈 받고 팔아요? 공짜예요? 공짜.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사업자한테 인도한다라고 돼 있으면 그건 아니지만 그냥 사례를 그렇게 들면 맞죠? 그러면 그거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자, 만두를 딱 하면서 자, 만두 드셔보실래요? 어때요? 만두에
화학 제품이 뭔지 맞춰보실래? 이거 재미없어? 그렇잖아. 맛있으면 사가 이거잖아. 여러분들 그죠? 이건 업무와 관련 있는 걸로 매출 창출에 기여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광고 선전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돌아다니다 보면 헬스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럼 헬스 전단지 여러분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다라고 하시 없어요 라고 하시면 그 헬스 전단지 주는 순간 건물 구경하라는 거예요, 이거? 저희 헬스장 오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다 업무와 관련 있는 거예요. 매출 창출에 기여한 거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특별재난 지역에 무상 공급하는 거, 이거는 기부한 거예요. 근데 기부는 업무와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미리 얘기하면. 관련이 없으니까 당연히 매출세액을 과세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국가가 기부를 막아버려요. 맞죠? 내가 이번에 로봇 청소기, 맞죠? 로봇 청소기 하면 좀 그러니까, 이번에 세탁기? 네, 로봇 청소기로 할게. 예. 자, 로봇 청소기가 있었는데 매입세 공제 받아놨어요. 맞죠? 근데 어디가, 어디 이제, 뭐라고 해야지? 좀 어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떤 노인분 집이 더럽대요. 좀 약간, 좀 힘들게 사셔가지고, 거동도 잘 못하시고. 그래서 로봇 청소기 하나 드렸어. 청소하시라고 하면 잘 굴러가니까 로봇이 청소해 줄 거라고 했더니 세무서가 이거 업무와 관련 없으니까 매입세 이거 노인분한테 처분한 걸로 봐서 부가세 거둘게요 라고 하면 기부할 사람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 과세라고 왜 적어놨대? 과세 아닙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시험에 나오고요. 4번은 그냥 여러분의 일상생활이에요. 이건 듣고 버리셔도 돼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화장품 사시러 가시잖아요. 화장품 사시면 뭐 줘요? 샘플 주죠. 공짜 아님. 아니에요. 이거 하면 이제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그 표정이 나온다. 어쨌든 여성분들은 공짜 아니에요. 알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혼수용품 막 한 3천만 원치 질렀어. 그러면 막 거기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세탁기 하나 드릴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쇼파 같은 거 공짜 아니. 공짜예요. 아니 공짜네. 공짜 아니에요. 뭐냐면 이미 가격 책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화장품 샘플이. 놀라셨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옷에 CJ 올리브영 가시자. 올리브영 가시면 나 부가세 배웠다. 그 샘플 공짜 아닌 거 안다? 더 내놔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은 안 싸울 수 있어. 알거든. 거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 가지 팁 드렸어요. 됐죠? 그래서 이거예요. 읽어보면 이겁니다.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 지금 사례에서는 화장품 그 샘플과 우리가 쇼파 같은 거 있잖아요. 얘가 주된 재화.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그 혼수용품 3천만 원어치 있죠? 거기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형식은 공짜처럼 보이지만 공짜가 아니라 이미 과세가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데 또 간주공업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 요거하고 좀 쉴게요. 여러분들 표정 안 좋다. 자, 이거 하고 쉴게요. 좀 참아봐. 거의 40분밖에 안 돼갔는데. 자, 폐업 없이 잔존재화. 들어보세요. 여러분, 잔존은 이미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폐업하기 전에 전부 다 과세재화만 샀대요? 그럼 전부 다 과세재화를 사면 100%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왜냐면, 나중에 매출에서 매출세 낼 거라고 기대하고 매입세 공제를 다 해줬던 거예요. 나라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80% 팔고 폐업해버린 거예요. 폐업.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럼 폐업하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럼 사업자가 더 이상 아니면 팔아봤자 매출세를 낼 수가 없어요.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나머지 20%는 매입세 공제가 되면 안 돼요. 80%만 매출세 냈으면 매입세 공제는 80%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미리 100% 다 해줬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20%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남아있고 해서 법무가 이래요. 근데 남아있는, 폐 없이 남아있는 재화는 공급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없잖아요. 남아있을 때. 맞죠? 그래서 법무부가 이래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든 법적인 문구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노력 보이세요? 너한테 공급한 걸로 보겠다. 폐 없이 남아있는 건 너한테 판 거야.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무슨 소리야 하시겠지만 우리 재화의 공급이네? 그럼 과세할게. 저한테 판 거라면서 일단 재화의 공급이잖아. 과세할 수 있어 이렇게.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팔았다. 일단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재화를 공급했다라는 법문구에 끼워 맞춘 거예요. 맞췄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구가 앞으로 세법 하시다 보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세법에서는 법문장에 끼워 맞춰야지만 과세도 할 수 있고 무언가 혜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다라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진짜예요. 맞죠? 여러분들 회계 1급 때는 뭐 간주를 2개만 배우시겠지만 나중에 세무 2급 올라가면 간주를 한 3개를 더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법 하다 보면 간주를 보면 7을 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근데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됐어요. 자, 여러분들 피곤하시죠?